네, 내일장 빨간펜 시간입니다. 이번 주 마무리 나영호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가장 또 눈길이 갔던 게 자동차주가 아닌가 싶어요. 그동안은 상당히 후진만 좀 하는 움직임이었는데 다시 앞으로 좀 갈 가능성 오늘 볼 수 있었다고 보세요. 어떻게 좀 체크하셨나요? 아직 속단하긴 이릅니다만 오늘 제가 아침 11시에도 또 이렇게 수급을 체크하면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 자동차 업종 전반적으로 이제 턴어라운드가 본격적으로 나온다라고 보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워낙 과매도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시장, 외국계 창구와 그리고 국내 기관에서 하방 포지션이 많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무겁게 내리 눌렀던 돌을 드는 과정에서 시가총액 상위에 해당하는 이 자동차 업종들의 긍정적인 수급이 좀 유입됐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낙폭 과대한 종목들은 저점을 잡는 게 아닙니다. 낙폭 과대한 종목은 최저점을 잡으려는 게 아니라 바닥을 찍고 나서 원형 바닥형 만들면서 서서히 거래가 실리면서 되돌림이 나와서 이제 정상화가 되기 시작할 때 그때 들어가는 거다. 저점을 잡으려고 하면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물량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자금이 묶일 여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자동차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좀 많이 받았는데 오히려 지금은 자동차가 본격적으로 시세가 회복되는 걸 확인하고 나서 진입한다라는 부분으로 전략을 세우는 게 더욱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들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라면, 고민하신 분들이라면 그런 식으로 매매 타이밍을 좀 잡아보자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내일장 체크포인트 3가지 확인하면서 전략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코스피 20일 이평선 재탈환했다는 데 좀 의미를 두고 있고요. 두 번째는 블랙 프라이데이 소비 증대 전망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업종별 양극화 해소에 대한 좀 기대감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이제 우리 종합주가 지수가 20일 이평선을 재탈환한 거에 좀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20일 이평선 돌파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수급선이라고 해서 상당히 이게 여러 가지 바라보는 지표는 다를 수 있겠지만 20일 이평선에 대해서 좀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직까지는 절반의 성공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레인빌의 8대 매매 원칙이라든가 이런 어떤 전통적인 방식의 기술적 분석을 봤을 때 20일 이평선이 우하향 추세가 아니라 이제 횡보하거나 우상향하는 추세에서 캔들이 강하게 상승 돌파를 할 때 매수 타이밍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20일 이평선이 하락 트렌드가 끝난 게 아니라 아직 횡보하기 전 단계, 아직 미묘하지만 하락 트렌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본격적인 상승으로 전환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20일 이평선이 안착에 성공했다는 것 의미 자체가 기존에 아주 극단적으로 하방 포지션을 많이 눌렀던 그런 움직임에서 이제 서서히 수급적인 변화가 많이 나타난 것이다 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라든가 주요 증시들 20일 안착에 성공한 만큼 전 세계 자금들이 이제 위험 자산에 보다 편입 비중을 늘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래서 20일 이평선 안착 성공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더 서두르는 게 아니라 지난번 차트로 잠깐 본다 그러면 11월 7일, 11월 초에 또 20일 이평선을 2거래일 동안 안착에 성공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또 좀 여러 가지 우려감이 좀 불거지면서 눌리면서 더 깊은 조정을 받았는데 너무 서두를 거 없이 월요일, 화요일 때까지는 약간 비중을 탄력적으로 좀 조정해 가면서 안착에 성공할 것인가 보고 나서 본격적으로 아주 공격적으로 시장에 매매를 하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20일 이평선이 옆으로 횡보하는 것까지 좀 기다려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0일선을 안착하기 위한 가장 필요한 부분이 뭐라고 보세요? 일단 수급이죠. 수급적인 안정이 가장 뒷받침돼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이번 주에 많은 전문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죠. 블랙 프라이데이 소비 증대 전망 어떻게 좀 전략으로 연결을 시켜야 되는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네. IT주가 좀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이 흐름이 좀 연장이 될 거다. 이렇게 좀 이런 선에서 보시는 건가요? 예, 지금은 IT의 상승 흐름은 더욱 연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제 또 파워포인트 자료 하나 좀 준비를 해왔는데 지금 시장에서 강세 흐름을 만드는 거 이게 오늘 제가 이 원고를 보내고 제가 오는 시간 때문에 종료까지 포함이 된 건 아닙니다. 근데 오늘 하루 종일 시장을 보면
대한민국 선물 시장의 흐름을 쥐고 흔든 건 외국계 창구였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인데 오늘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 흐름을 본다라 그러면 주식 자체에 대한 현물 매수는 아직까지는 강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종합주가지수 흐름, 전체 시장의 흐름을 봐도 거래 대금이 아직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고 거래가 굉장히 위축됐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이건 뭐냐면 일단 하방은 더 이상 아닐 가능성이 높다니까 과거에 대한민국 시장이 떨어진다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차익 실현하는 게 환매수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타나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급적으로 현물 매수까지 동반해서 강하게 나타나야 된다는데 아직은 그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수익률 게임이 벌어지는 건 가는 말에 더 비중을 실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오히려 지금 현재 정체되고 움직이지 않는 섹터 쪽에서는 자금을 빼서 오히려 더욱 잘 가는 섹터로 자금이 이동되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지금은 시장에 어떤 대대적인 자금이 유입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가는 섹터 쪽에서는 너무 빠르게 비중을 축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익이 났으니까 행복하다. 너무 빨리 내릴 필요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IT는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달리는 말에서 내릴 필요는 없고 지금 올라타는 거는 약간 무리일까요? 글쎄요.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워낙 하방 포지션이 빠르게 청산되고 있고 오히려 외국계 창구에서 현물 매수까지 유입이 된다라고 그러면 일단 지금 현재 가장 강한 섹터 쪽으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이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현재 추세 때만 유지를 해준다라 그러면 뭐 공격적으로 상승 안 해도 좋습니다. 지금 여기서 추가적인 악재로 인해 눌리지만 않는다라 그러면 시장 더욱 긍정적으로 움직일 겁니다. 얼마든지 편입 가능하다. 화요일까지만 한번 천천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1선 안착은 이제 본격적으로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수급을 안정이 돼야 된다. 그 키를 쥐고 있는 게 바로 외국인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현물 시장에서 조금 더 좀 본격적으로 들어와주는 움직임을 확인해야 된다는 부분을 좀 두 가지 체크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세 번째, 이거는 좀 앞에 했던 얘기하고는 조금 다른 건가요? 아니면은 양극화 해소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다는 거는 지금 이런 IT 같은 주도주군들 못 올랐던 종목들이 다 같이 좀 올라오는 흐름이 나와야 된다고 좀 보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 부분을 제가 좀 정확히 짚어드리려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는 업종별로 양극화가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뭐 지금 종합주가지수 1900포인트 넘어섰다라고 하지만 상당히 시장에 대해서 좀 너무 어렵다. 왜 이렇게 종목은 계속 빠지지? 종합주가에서는 1900포인트가 넘었는데 굉장히 지금 뭐라 그럴까요? 종합주가지수와의 괴리감을 크게 느끼시는 분들이 우리 시청자님들 중에도 많이 계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어느 때보다 업종별 수익률 편차가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어요. 지금 이 오른쪽에 보여지고 있는 이 흐름 자체가 지금 현재 강세 업종들의 흐름, 이 파란색 선 굉장히 지금 높게 형성되고 있는 게 전기전자, 음식료, 통신업종들입니다. 반면에 이 회색 선으로 되어 있는 게 약세 업종, 철강금속, 운수장비, 기계 섹터에 해당되는 종목들의 주가 차이가 이렇습니다. 과거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의 쭉 흐름을 봤을 때 거의 지금 이제 8월 이후의 흐름을 봤을 때 가장 극단적으로 이격이 크게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 상승에 대한 전체 시가총액의 상승에 대한 수혜가 특정 업종으로만 좀 많이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런 흐름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게 이 왼쪽 차트에도 나타내는데 단기적으로는 이 양극화 현상이 계속 갈 겁니다. 왜? 아직은 대한민국 증시로 현물 매수 자금 자체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다음 주를 분기로 해서 계속 강조드립니다만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 추세가 유지가 된다면 대한민국에 아주 긍정적이고 건전한 펀더멘털에 힘입어서 저가 매수 자금이 계속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 시장 거래까지 실리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비로소 진정한 바닥을 형성하고 되돌림 나오는 시도가 나올 거다. 어제 같은 경우 건설 섹터의 움직임,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석유화학 플랜트,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가 자동차의 움직임이 양극화가 일부 해소되어 가는 움직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기대된다. 그렇지만 다음 주 초반까지는
아직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시기적으로 잘 자산을 배분하는 전략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네, 가격 메리트가 확실히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플러스로 조선까지 본다고 한다면은 일단 중국이나 유럽 쪽에서 계속해서 뭔가 긍정적인 신호가 포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맞습니다. 네. 예. 그런데 지금 정확한 부분을 잘 짚어주셨는데 막상 제가 이제 또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체감으로 느끼고 이제 심리적으로 느낄 때는 시장 굉장히 어려우니까 뭐 유럽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좀 많이 갖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막상 지표 나오는 걸 보고 있으면 중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랜만에 PMI 지수 자체가 50 구간을 넘어서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고 유럽 주요국의 OECD 경기선행 지수도 막 극명하게 뭐 하락을 보이다가 상당히 이 하락 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독일이 조금 더 눌리는 모습이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좀 기울기가 좀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봤을 때 좀 너무 덮어놓고 두려움만 가질 필요는 없다. 서서히 바닥권을 다져가고 있다는 것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유망 업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체크 포인트들을 다 확인해 봤는데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딱 방향이 서지는 않는데요. 이제 내일장이라고 하면 월요일이겠죠. 어떤 네. 업종 좀 보는 게 좋을까요? 단기적으로는 가는 말이 계속 갈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 IT, 전기, 전자, 유통, 음식료, 통신 이런 섹터의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갈 겁니다. 그런데 주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갈수록 지금 현재 수준의 주가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시가총액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서서히 낙폭 과대한 섹터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극단적으로 벌어져 있는 양극화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일부 충분히 시장에 반영된 이후로는 자연스럽게 이 자금이 한 차례 순환매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주 중반 이후로 아마 다음 주 제가 또 이 시간에 금요일날 찾아뵐 때쯤에는 오히려 낙폭 과대했던 종목들이 반등이 좀 강하게 나타나는 흐름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을 바라보면 공략주를 좀 주실까요? 어떤 종목이 지금 접근하게 좀 가격적인 메리트도 그렇고 좀 모멘텀이 있다고 보세요? 예, 일단은 소비재가 단기적으로 더욱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할 종목은 제닉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종목을 제닉을 추천을 했었는데 하루에 두세 종목씩 종목을 안 바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동일한 종목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은 한 49,000원권, 그리고 목표 가격은 한 64,000원대. 그러니까 최상단부 매물대 하단 정도 보고 있고 손절 가격은 일단 한 44,000원에 45,000원 선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제닉에 대해서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3분기 실적이 사실 굉장히 실망스러웠죠. 그래서 오히려 이 실적이 반영되면서 한 차례 좀 급락을 맞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과거에 안 좋았던 성적표가 기저효과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고 중국 관련 소비 증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높은 기대를 가져봐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낙폭 과대하면서 볼린저 밴드 최외곽 구간을 변동성을 굉장히 크게 확대하면서 한 4, 5거래일 연속해서 이렇게 크게 이탈했던 종목들이 NC소프트라든가 제닉 같은 경우 오늘 긍정적인 흐름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었는데 제닉의 단기적인 반등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보고 있습니다. 제닉 하면은 굉장히 유명한 게 또 하이오미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스크팩 가격이 올랐대요. 그래서 실적 우려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거는 크게 좀 신경 안 써도 될까요? 일단 아직까지는 소비 심리가 우리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회복이 되지 않다 보니까 립스틱 효과가 많이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싼 걸 선호하는 그런 모습은 많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미 그 부분이 일정 부분 반영돼서 상당히 예상보다 낮은 실적이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 연말 시즌 좀 도래하면서 그냥 이렇게 편하게 시청자님들한테 말씀드린다라 그러면 여러 가지 좀 좋은 자리도 많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한 소비 증대도 좀 많이 나올 수 있을 거고 서로 편하게 이렇게 좀 선물로도 많이 해줄 수 있는 시즌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홈쇼핑 채널에서 채널 다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이제 온라인 망에서의 매출 신장세가 계속 확인되고 있는 만큼 영업이익의 단기적인 둔화가 어디까지 그렇게 계속 발목을 잡지는 않을 것이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목표가 높게 주셨는데요. 좀 수익 많이 나셨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나영호 전문가와 함께 빨간펜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주말에 푹 쉬고 또 월요일장에 저희 함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